제 고객을 2억 정도 되는 물건을 1억 3천인가 4천 정도에 낙찰을 받아들였어요. 세를 났어요. 자, 세는 얼마에 났느냐? 1억 8천에. 뭐야? 응. 그럼 돈이 남네요? 남죠. 그게 가능해요? 경매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야, 지금 가능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진짜. 자, 원고, 투고, 쓰리고 복마마TV 안혜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말할 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투자의 가치. 자, 여러분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 줘. 빨리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투자의 가치가 있는 좋은 정보도 그렇지. 많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잘한다, 잘해.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복마마 안혜진 대표님 책 내용 위주로 이번에 2부에는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물론 책 사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책 사놓고 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 많죠. 일단 사세요. 그리고 요 요약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 경매를 다니다 보면 정말 황당한 사례, 재밌는 사례들 많았을 텐데 일단 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네네. 어떤 좀 황당한 사례들 예전에 뭐 초창기에 또 했던 실수라든지. 예. 뭐 초창기 때는 저도 이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고객이니까 뭐 이제 그 입찰표를 잘못 썼다든가, 뭐 서류를 준비 좀 덜 해가서 낙찰 받았는데 또 떨어졌다거나 이게 한두 번 정도 그것이 저의 딱 실수였다고 하면 그게 실수였고요. 책에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바쁘다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관록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물건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될 순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물건을 할 때는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내 거를 받을 때는 그래. 바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조사를 하는 거지. 막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한 두세 번 가봐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띡 가보고 그냥 아유 안 돼.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여기에 이제 또 내가 금액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여기 생기는 곳에 한 달 있으면 딱 개통을 해요. 거기에 빌라를 내가 딱 낙찰을 받았어.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수도가 없어. 우물물을 끌어먹는. 수도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수도가 없는. 어. 그러니까 다 빌라가 왜 보통 4층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4층까지 있는 빌라가 다 수도가 있어. 그쵸. 내가 낙찰 받은 것만 수도가 없어. 희한하다. 마당에 우물을 길어먹고 있는 거야. 양수기로 퍼서. 그게 가능해요? 요즘 같은 시공사가 그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집주인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었던 거지. 옛날 자기가 감성을- 지었구나. 그 빌라 마당에 뭐가 철판이 이렇게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판은 우물이었어. 이 철판은 뭐지? 그리고 이제 임장을 갔는데 어. 철판이 그래서 부동산 좀 가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개통을 할 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 동네가 땅값이 얼마나 출렁거렸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부동산 사장님이 땅 팔러 다니고 아무도 없는 거야 동네에. 아이고. 다 문 닫혔어. 아이고. 그럼 또 가봐야 되는데 바쁘니까 이제 안 간 거야. 빌라니까 설마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했죠. 예상도 지네. 예상도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충격이다. 나중에 낙찰 받고 나니까 이 집에 수도가 없이 그 마당에 철판을 내가 밟았는데 이게 왜 있지 했던 말도 그게 안 되네. 우물이었던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 쓸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낑낑 아니 하는 건가요? 양수기로 집 안에서 이렇게 수도랑 연결돼 있는 거야. 양수기로.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근데 그 우물물이 깨끗하겠냐고요. 그쵸. 안 깨끗하죠.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상수도 공사에 가서 저 바깥에서부터 수도를 끌어다가 파이프를 묻어서 그 공사를? 공사를 다 했어요. 그 공사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공사비가 한 600 정도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1년이 걸렸어요 공사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제 좀 한 두 군데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랬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동네 맞아요. 일을 너무 잘 아니까. 알잖아. 그쵸. 했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미리 알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냥 설마 이게 사람 잡아가지고 제가 한 600이 깨졌다 이거죠. 네. 경매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 그 빌라를 낙찰을 받았던 게 6,700만 원이었어요. 우와 싸다. 역세권 바로 앞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는 진짜? 거예요. 자,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책을 보면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포트폴리오 구성법이 있던데 네네네. 그 전부 다 공개를 하셨어요 그 책에? 예. 아 진짜요? 근데 여기서 다 공개할 시간도 없고 다 그쵸, 공개하면 책 안 사시니까 그쵸. 맛배기로만. 책에 네. 나온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만들기 딱 저를 위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빌라 같은 거. 그건 예. 6,700
6,700이었잖아요. 예, 6,700이잖아요. 네. 2천만 원으로 한다는 거는 네. 물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 중에 2천만 원짜리 빌라가 있었어요, 화성에. 우와! 그걸 최근에 제가 올려서 갔더니 또 이제 제 구독자가 또 자기 집도 막 개방을 해줘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바로 윗집이 경매가 나왔는데. 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4천만 원대 낙찰이 제 구독자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두 배로 받았네. 네. 그래도 그럼 몇 명 봐요. 좋은 사람들한테만 빌라 소개해 방 3칸짜리가 4천만 원이면 그쵸. 그러니까요. 그쵸. 엄청 싼 거죠. 응, 거기가 그리고 주변이 방이 없어서 난리 나는데. 네. 아 진짜? 그럼 왜 경매 나왔을까? 빚이 많아서. 그러면 이 네. 2천만 원 갖고 네. 책 안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좀 저희가 이야기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2천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책의 내용처럼 시세가 1억짜리를 네. 예, 한 6천만 원 정도에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럼 일단 4천만 원 벌고 들어갔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내 돈 갖고 달려면 6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쵸. 이거를 대출을 받으면 네.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한 4,800만 원 정도, 아, 한 80% 80%. 정도 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80%니까 4,800, 내 돈이 얼마예요? 1,200 정도. 그쵸. 그쵸. 네. 오, 그럼 2천보다도 더 어, 싸게 드네. 근데 1,200이지만 왜 2천만 원이라고 했느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비 그런 들어가야지. 거 다 포함해서. 그렇죠. 다 포함해야죠. 아. 이거 포 떼고 장 떼고 뭐 요것만 딱 갖고 한다. 나는 그런 건 조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 모든 돈이 다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보통 낙찰받는 그 가격만 말하는 그렇죠. 데가 많아. 나는 그거는 성격상 안 맞아. 네. 그럼 이 대출이 나와요? 요즘에도? 당연히 나오죠. 화곡동에 제가 재작년에 네. 제 고객을 2억 정도 되는 물건을 1억 3천인가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들였어요. 빌라 방 3칸짜리 네네. 예, 괜찮은 거를 2층에 있는 거를 뭐 꼭대기층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85% 대출이 나갔어요. 왜냐면 그 분이 생애 최초였던 거예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고 이 가격이 너무 싸잖아. 1억 3, 40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85%가 대출이 나왔어요. 직장 다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돈 얼마 들어가요? 그냥 3, 4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려고 이제 했는데 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세를 났어요. 자, 세는 얼마에 났느냐? 1억 8천에. 뭐야? 응. 그럼 돈이 남네요? 남죠. 그게 가능해요? 경매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가능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진짜. 왜 왜냐면- 그러냐면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아니 이거 책 보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6천만 원에 낙찰했는데 전세를 그렇죠. 7천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이래요. 네. 왜냐하면 이 6천만 원이라는 거는 보통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조금 오바해서 받지만 빌라는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충격적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저는 늘 그게 고민이더라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투자가 이제 저점에 낙찰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낙찰받을 땐 과감하게 질러야 된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나오면 보통 시세보다 얼마 정도 더 써라. 몇 명이 몰렸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어느 정도 더 봐야 된다. 자, 근데 그게 얼마가 몇 명이 몰리는지 누가 알아요? 아 모르지. 경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해요? 저 같은 이제 프로들은 자, 이 물건을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예, 보기 좋은 그림이 딱 남들도 다 좋은 거라 이게. 네. 자, 이렇다면은 일단은 5명 이상은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10명 들어오나 15명 들어오나 똑같은 거예요. 일단 5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면 왜요? 일단 높은 가격에 조금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도 아리꾸리하다. 약간 뭐 가지고 오는데도 약간 뭐 그닥 탐탁지 않은 물건? 이러면은 뭐 2-3명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을 더 쓰냐, 2,000을 더 쓰냐. 그럼 시세보다 내가 3,000을 더 이득을 보느냐. 그게 요거를 어려운 것 같아. 그쵸? 그쵸, 어렵죠. 그래서 경매는 사실 어떤 한 번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물론 저 같은 조력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돈 벌어주죠. 우와. 그렇지만 조력자가 없이 내가 혼자 공부해서 한 방에 그냥 돈을 번다? 근데 어떤 걸 해도 돈은 벌어요. 왜냐면 일단은 진짜? 시세보다 싸게는 받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안 할까요? 그거는 봐봐. 경매. 무서워. 그렇죠. 찝찝해. 아까처럼 3억짜리인데 빚이 막 5, 6억이야. 이게 이야기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제가 돈을 주고 왔어야 되나.
괜히 제가 돈을 왜 받았지? 뭐 나가면서 바로 그냥 이분 또 팔짱 끼고서 본인 상담할 것 번호 같은데. 바로 딸 거예요. 네, 좋습니다. 2부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한번 날카로운 질문 보내보시죠. 네, 아 무서워. 아니,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경매 물건을 네. 고르는 방법 네. 그런 게 따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딱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지, 주택, 상가, 건물이 이제 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마다 좀 경매 방식이나 뭐 고르는 방법이 좀 헷갈려요. 처음 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초보자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뭘 놓치냐 하면은 어쨌든 내가 시드머니는 조금이고 네. 빚을 활용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 신용 점검부터 해야 돼요. 자, 경매는요. 개인회생을 하셨거나 파산을 하셨거나 네. 예, 또 내가 신용 점수가 지금 600점 막 700점 막 이러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저 1등급이에요, 1등급. 아,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은데 낙찰만 받으면 경매는 막 다 경락 대출을 80-90% 해준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낙찰부터 받고 대출을 못 안 받아가지고 되면 또 10%또 떼이는 네, 거네. 저보고 막 전화 와서 어떻게 해결 방법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럼요. 아니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짚었던 적이 없네요. 그쵸. 내 신용 정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지금 이제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딱 수강할 때 마인드 세팅부터 해요. 뭐부터 준비해야 돼? 신용부터예요. 내 신용이 안 되면 내 가족의 남편을 이용을 하든지 내 자녀를 이용해서 집장만을 해야 되잖아. 네. 내 신용이 안 된다고 그냥 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보다 신용이 더 좋은 사람을 가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것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작업을 다 안 하고 물건부터 찾으러 다니는 거라.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예. 그래서 오히려 10% 날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셔야 되고 뭐 낙찰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내 시드머니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 대출을 알아봤죠.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지. 내 시드머니와 빚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일단은 자금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거부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시드머니가 너무 조금인데 상가를 엉강생심? 아니죠, 그거는.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작은 금액이다, 3천이다. 그러면 빌라라든지, 아니면 상가도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외곽에 3천만 원 갖고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신용 등급이 몇부터 대출이 보통은 한 800점부터. 요즘엔 등급이 아니고 네네네. 점수로 하잖아요. 800점부터요? 800점은 돼야지 대출을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저희 거예요. 카카오에 있으면 코스에서 바로 빼낼 수 있죠. 네네. 네, 카카오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800점이 넘기가 힘든가요? 아니요, 보통은 2등급, 3등급 이 정도 등급이 되시는 분들이 보통 900점, 800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따 그러니까 확인을 800점은 봐야겠네요.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대출하는데 조금 여유롭다. 그래도 이왕이면 처음 할 때 토지, 주택, 상가 건물이 있어요. 뭐 비슷한 조건이라고 치면 맨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내가 입주를 하려고 낙찰을 받는 거와 투자용으로 받는 게 두 가지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뭐 빌라나 그렇죠. 아파트 이쪽을 네, 선택을 네. 하시겠죠. 네. 나는 이제 매월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조그만 상가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빌라라도 낙찰 받아서 월세를 놓으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돈이 묶여요. 말 그대로. 그죠. 예, 내가 돈을 빼내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내가 갭 투자를 뭐 하셔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뭐 반전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보증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면 그 돈으로 또 다른 거를 내가 상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할 받을 수 수 있는 있구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이 조금 회수가 되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다. 회수해서 그 돈 갖고 또 다른 거 투자하고 이런 그렇지요. 식으로 또 예, 할 그렇지요. 수가 있군요. 예.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나? 내가 갭 투자를 뭐 하셔서 막 빌라를 300채 받아서 남한테 피해줘라 이 뜻이 아니고, 그렇죠. 다음 단계로 내가 토지도 사고 싶고 상가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시드머니들 또 마련을 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이 회전이 되게끔 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바로 이 돈이 회전이 되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와. 그러다가 세금 너무 많이 내면 어떡해? 세금이요? 그랬으면 자, 좋겠다.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 세금이라는 건 내가 번 거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내야 돼요. 네. 하지만
세금을 무서워하면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딱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갖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낙찰 못 받아요. 왜냐하면 계산에 너무 빠삭하잖아. 너무 계산적이거든. 절대 경매 낙찰 받기 어려워요. 네. 제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근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경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스타일이. 너무 저는 꼭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복마마한테 오면 저렇게 안 되는 분도 다 되게 해드립니다. 와. 복마마한테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책임 못 져요. 맞아요. 예. 자, 좋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 그 투자 원칙 살짝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3부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